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드디어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나왔고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다, 뭐 좀 정신 이상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드디어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자다, 정신 이상자다, 또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자,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법무부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 투표를 한 외국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에 의해 오랫동안 음모론으로만 매도돼 왔던 부정선거가 미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2020년과 22년 선거 때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자들에 의한 불법 투표가 자행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 이상의 외국인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현지 시각 7월 16일 밝혔습니다. 팩스턴 총장은 2020년 11월 대선 당시 텍사스에서는 1,100만 명이, 2022년 중간선거 때는 8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당시 투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 100여 명이 각각 200표 이상의 투표용지를 사용해 불법 투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표용지가 가장 광범위하게 등장한 곳은 휴스턴이 있는 해리스 카운티였는데요. 텍사스주 검찰은 과달루페, 카메론, 이스트랜드 카운티에서도 불법 투표용지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텍사스주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최근 미 연방당국이 체포한 중국 직파 간첩들의 활동 거점이 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곳인데요. 텍사스주 당국은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자들의 국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중국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우편 투표를 신청하거나 투표 당일 여러 차례 투표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팩스턴 총장은 비시민의 투표는 불법이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 선거들에서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범인들을 특정해 기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주류 언론들, 증거와 범인 앞에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패했던 바로 그 선거의 자료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파고 있죠.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없었나? 비교적 깨끗했죠. 그러니까 당선됐죠. 왜 깨끗했냐?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자원해서 전국 각지의 개표소 등등의 변호사들이 직접 가서 개표 참관하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비교적 깨끗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선거 그리고 2022년 중간선거, 그러니까 이제 상원 하원 의원 뽑는 선거였죠. 그때 부정이 자행됐다라는 건데, 자, 켄 팩스턴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및 22년 선거에서 투표한 100명 이상의 비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텍사스주 검찰총장실이 냈습니다. 자, 이렇게 다량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확인된 것만 100여 명입니다. 그 한 명이 한 명당 200여 개의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신분증 한 200여 개를 가지고 여기도 신청, 저기도 신청, 미국 우편 투표 신청 이 시스템은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투표 용지를 받아서 다 바이든에게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200개 이상의 가짜 투표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우편 투표가 아닌 사전 투표가 굉장히 허술하죠. 왜? 투표 명부 대조를 안 하죠. 그래서
신인균이 사전투표도 하고 현장투표도 하고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검증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미국도 그랬던 겁니다. 그걸 지금 밝혀낸 겁니다. 밝혀진 게 100여 명이 200개 이상의 신분증을 했다. 그리고 사람 다 특정을 했답니다. 범인 다 이제 잡은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도 부정선거 그거 음모론이다. 아니, 한 명이 200개 이상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편 투표를 신청해서 하는데 이거 그냥 트럼프가 미워서 이렇게 할까요? 이건 조직적인 거죠. 그리고 그 조직적인 이 부정선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휴스턴이다. 텍사스에서. 나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나사가 있기도 하지만 바로 중국 총영사관이 있던 곳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이거 완전 스파이 산실이다 해서 없애버렸죠.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동안 부정선거 그러면 음모론자, 뭐 또라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왔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했다가 이제 특검에서 불허해서 못 만나게 됐죠. 자, 그런데 부정선거론자 해서 따옴표를 딱딱 칩니다. 채널 A네요. 따옴표를 쳐서 부정선거론자를 아주 강조하죠. 원래 따옴표는 강조하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론자를 딱 띄우고 모스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상한 사람이 나쁜 사람 만나러 간다 이거죠 지금.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쁘다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부정선거가 그렇게 문제되면 선거인 명부 대조하고 서버를 까보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이 신인균이가 정말로 나는 현장투표만 했는데 진짜 신인균은 현장투표만 했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또 투표한 게 또 들어있냐 까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까냐? 이 중앙선관위가 자기네들의 순수성을 깨끗함을 이렇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깨끗하다면 그래 까보자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까보냐? 뭐 아주 몇 개 안 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진 않겠죠. 그 정도야.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다 윤 어게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수백 표 수천 표 전국 다 따져서 그 정도 나오면 이거는 뭐 오류 오차범위 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대세를 바꿀 만큼의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까냐 이겁니다. 언론도 왜 까보자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냥 음모론자다 나쁘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일당 독재 같은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